농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의 KBL 이번에는 다음 시즌을 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순위 예측은 조금 미뤄두고 저희가 MVP랑 MIP 그리고 이제 외국 선수상을 누가 받을지를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 사실상 이제 뭐 욕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 말고 저 두 분이요. 저 말고요. 저는 이런 거 진짜 어려워 잘 맞추는 타입이라서 저는 이런 거 거의 살면서 틀려본 적이 없어요. 가위바위보도 저는 살면서 30년 살면서 지금까지 져본 적이 없고. 가위바위보. 뭐야? 오늘 졌네요. 아, 왜 달인 찍어? 달인? 일단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선수상을 누가 받게 될지 먼저 예측을 좀 해볼게요. 뭐 저부터 할까요? 네. 근데 저는 외국 선수상은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기량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팀 성적이 반영이 좀 많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외국 선수상 MVP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제가 또 그동안 미뤄왔던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두 글자 이름. 예. 거의 뭐 그, 션동안으로 예, 불리셨는데. 션동환. 예, 그래서 션모 한번 그냥 이참에 제대로 밀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일단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일단 모비스의 성적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일단 4강 이내라고 생각해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즌에. 일단 그게 뒷받침된다는 거를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일단 이번 시즌 뛰는 어떤 빅맨 포지션의 어떤 외국 선수 1옵션 외국 선수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활동량과 사이즈적인 면에서는 뭐 거의 뭐 크게 밀릴 게 없고 빅맨으로서 2대2 게임에서 거의 최고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수비에서도 뭐 해지, 드랍백, 스위치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모비스랑 굉장히 좀 잘 어울릴 만한 진짜 딱 그렇죠. 저는 라거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정도라고 생각해서 공수 완전체다. 원석영 기자는? 저는 DB요. DB의 타이리크 존스. 오. 이 친구 왜냐면은 사실 저는 NBA 가면은 틀리는 거네요. 네? NBA 못 가요. 네, NBA 못 가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NBA 안 갑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그 타이리크 존스가 NBA 목 드래프트에서 이제 58순위 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서 타이리크 존스가 만약에 NBA 드래프트에 지명되면은 DB와의 계약이 파기되고 이것이 어떤 DB가 또 외국 선수 교체 문제에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기사가 실제로 좀 나왔었고 그래서 저는 그 기사 나오고 나서 이제 그 현지 매체들의 여러 가지 어떤 타이리크 존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예상 지명순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명순위는 여러 곳을 봐서 좀 판단을 해야 돼요. 한 곳만 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봤는데 한 곳 빼고는 전부 다 70위권, 90위권 뭐 이렇게이기 때문에 NBA 드래프트는 60위권 이내에 들어가야 지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타이리크 존스는 드래프트 지명 자체의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낮아 보여요. 그런데 이 친구가 되게 근데 KBL에서는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NBA는 정말 힘들어요. 슈팅이 3점 슛이 한 개도 없었어요. 지난 시즌. 근데 우리나라에서 통할 것 같은 게 이 친구가 지난 시즌에 자기 그 컨퍼런스에서 리바운드 왕이었어요. 전체 리바운드 1위. 극히로. 예. 평균 기록이 더블이었어요. 11리바운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예, 블록슛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높게 평가한 게 그 어느 시상 종목보다도 외국 선수 시상이 가장 그게 강해요. 1위 팀에게 주는. 예, 이게 MVP보다 더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DB가 1위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올 시즌도 또 질주가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외국 선수, 뭐 MVP 웬만한 거 다 DB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위 팀 프리미엄을 좀 가장 좀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요. 예. 좋습니다. 예.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비장의 카드를 좀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런 예측은 이분을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어요. 누가 떠오르세요? 농구판 예측하면. 농구판 예측? 박지혁 선배 뭐 코멘트라도 그래서 따오셨네. 제가 박지영 선배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 본인 의견을 말씀하세요. 아니 제 의견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전적으로 이제 도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네이버 박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예. 농구 팬분들이 박지혁 선배를 너무나 다들 그리워하세요. 맞아요, 그거 그래서 맞아요. 그 예. 니즈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음. 그 바쁜 와중에 제가 지혁 선배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지혁 선배가 딱 이 말씀 하셨어요. KCC 그 선수 궁금하더라. 타일러 그래서, 데이비스. 그래서 그 타일러 데이비스 이 선수를 지혁 선배가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 그러면 네. 박지혁 선배께서 궁금해하셨던 선수를 김혜연 기자는 MVP 외국 선수상 후보로까지. 이제 션농을 사실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타일러 데이비스도 그만큼의 저는
가치는 있다. 왜냐면 상당히 포스트업 능력이 좋은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 역시도 조금 올드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포워드형 외국 선수보다는 그래도 로포스트에서 골 및 공격 기술이 좀 좋은 확실한 이런 선수가 크블에서는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정현, 송교창 선수와 이 타일러 데이비스가 완벽하게 이제 조화를 이루면 저는 이 시너지가 상당할 것이다. 저는 데이비스 선수가 네네. 개인적으로 정말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볼륨 자체가 높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스텝 볼륨 자체가. 왜냐면은 데이비스 선수랑 같이 뛰는 선수가 라거나요. 그 라거나 선수의 출전 시간을 네네. 고르게 분배할 수밖에 없어요, 팀은. 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구단에서도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타일러 데이비스가 더 잘할지도 라거나 선수도 이미 지난 시즌에도 정상급 수준의 기량을 보였기 때문에 예, 분명히 조정이 필요할 거예요. 출전 시간에 대한. 그쵸. 예. 맞는 지적이시고 예. 그래서 좀 초반에는 그런 신경전 줄다리기가 계속 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이 타일러 데이비스 또 오클라호마에서 버튼과 함께 투웨이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버튼을 저는 약간 좀 버튼이 오버랩 될 것 같아요. 버튼이 거의 뭐 이제 정말 저 선수는 뭐지 했는데 거의 크브를 뭐 뒤집었잖아요. 거의 약간 뭐 이런 데이비스는 뭐지 하는 정도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와,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버튼의 느낌은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국내 선수 MIP 기량 발전상을 받게 될 선수가 누구인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올 시즌 MIP 그냥 간단히 저는 전성현 선수. KGC 인상공사의 인상공사의 전성현 선수가 지난 시즌 복귀해서 너무 활약이 좋았죠. 예. 3점슛 성공률이 41.9%였어요. 거의 저는 막 이 정도 진짜 이 정도 슛을 기록하는 국내 선수가 되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슈터가 바로 국가대표 뽑혔죠. 그러면서 그래서 KGC에 정말 딱 필요한 조각이 들어왔다. 근데 이제 41.9%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제 건강하게 완전히 이제 더 늘어나서 실력이 더 늘어서 복귀했다는 걸 증명을 했으니까 김승기 감독님 성격상 더 많은 이제 권한을 지어줄 것 같은데 더 늘어난 이제 성적으로 MIP를 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성현 선수가 사실 기량 발전상을 한번 받았겠지 했는데 네. 아직 받으신 없어요. 적이 네. 없고 항상 후보에는 조금 올라가는. 그래서 올 시즌 목표를 본인도 좀 기량 발전상 받는 거를 목표로 정하셨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전세 선수가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시내 갔다가 이제 그 연봉이 올라간 부분에서 좀 그냥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느낌이 너무 달라졌고 이게 자극이 되게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찍히는 액수가 지금 이제 원래 1억대가 아니었다가, 원래는 그러다가 이번 시즌부터 1억이 넘는 연봉을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르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런 게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돈만 보고 농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돈이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프로 선수들에게는 연봉이.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여러 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동환 기자의 예측은 또 누구인가요? 네, 저는 근데 KGC의 다른 선수를 꼽았습니다. 저는 김철욱을 꼽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선수를 했느냐. 일단 두 가지 이유를 거론할게요. 일단 첫 번째, 오세근은 올 시즌에 관리받을 예정입니다. 예, 이거는 거의 구단 내부적으로 이미 코칭 스태프들이 거의 합의가 된 부분이니까 무리시킬 수 없고, 그러니까 마치 NBA 카와이 레너드가 로드 매니지먼트를 받듯이 정규 시즌에 출전 관리를 받듯이 오세근의 출전 시간과 출전 경기도 어느 정도 관리를 될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에서 이 선수의 어떤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해서 관리를 많이 해줄 것이고, 그래서 이 오세근의 어떤 비는 출전 시간을 김철욱이 더 많이 가져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세근에게서 빠지는 시간을 가져갈 거고, 두 번째로 이 선수에게 올 시즌 생긴 변화 중에 하나가 3점슛 그린라이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KGC 자체가 2년 연속 리그 3점슛 시도 1위를 차지한 적극적으로 3점을 던지는 팀이기도 한데, 김철욱 선수가 이때까지는 비면은 그냥 이제 상황 보고 던지는 거였다면, 요즘에는 이번 비시즌부터는 너 원하는 대로 마음껏 던져라. 한 번씩 혼날 정도로. 왜 거기서까지 던지냐. 혼날 정도로. 저는 이 선수가 여러모로 되게 좋아질 거라고 보고, 실제로 비시즌에 제가 느끼기에는 KGC 선수 전체가 몸 상태가 좋은데 이 선수 유난히 좋아서 좀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더라고요. 연습 경기를 보면. 이게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MIP 후보를 전부 다 KGC 인상공사 선수를, 근데 이게 얼마나 KGC 인상공사가 스쿼드가 좋은지를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네. 저는 이제 문성곤 선수를 예측을 했는데 제가 아니죠. 제가 아니죠. 박지혁 선배께서 리버스 밖에서 이제 문성곤 선수를. 근데 사실 저도 생각했던 선수라서 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문성곤 선수가 이제 수비에서 좀 중추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도 오세근, 양희종이 쉬는 시간에 결국에 3, 4번 왔다 갔다 할 선수는 문성곤이다. 그래서 문성곤 선수는 팀 수비를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다.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사실 수비는 좋은데 좀 공격이 좀 부족했는데 3점이 문제죠. 그쵸. 네. 외곽이 좀 발목을 좀 잡았는데 지난 시즌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그 성공률도 좀 올렸거든요. 저는 조금 이것도 약간 좀 반대 의견이 있어요. 네네. 문성곤 선수가 지난 시즌도 사실 스탯이 괜찮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수상을 받을 정도로 스탯이 오르고 팀 성적도 그만큼 잘 나오면은 저는 문성곤 선수는 MIP 후보 아니고 네. MVP 후보라고 생각해요. 야 역시 네, 그래서 MIP를 못 받을 거. 역시 문성곤 바라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당신은 아니, 문성곤을 당장 모른다. 지난 시즌만 해도 문성곤을 아는 선수는- 사람. 응. 문성곤 선수는 지난 시즌만 해도 문성곤이 뭐야? 맞아. 네. 문성곤. 그래서 지난 시즌 KGC가 1위로 마감했으면은 이 친구는 MIP가 아니고 MVP 당장 후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서 빠졌는데 문성곤 선수한테. 네. 또 저는 한 가지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KGC가 셋 다 KGC로 이제 공통돼서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KGC가 팀 성적에 비해 고투나이가 없어요. 국내 선수에 지금 확실한 1옵션. 클러치에서 이 친구가 딱 나가야 된다 하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게 조금 잘하면은 성적이 그쵸. 확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그것도 일리가 네. 있죠. 네. 대망의 MVP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저부터 할까요? 네. 일단? 네, 전 DB의 두경민 선수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팀적으로 성적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원선 기자가 MRP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설명해줬죠. 저는 사실 DB가 1위를 할 거라고 보는 사람 아니고 저는 3위 정도로 예상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최근 이제 2년 동안 원성 기자 말대로 1위가 아닌 팀에서 MVP가 계속 나왔고 어떤 기자단 투표의 성향이 달라지고 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DB가 설사 1위를 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두 번째로 개인 활약면은 그럼 어떨까? 일단 지난 시즌 정혁 후의 활약 이거 뭐 너무 대단했죠. 뭐 원성 기자가 언급한 팀 성적만 봐도 알 수 있고 개인 활약 진짜 뭐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저는 김현호의 부재라고 봐요. 그렇게 봤을 때 두경민 출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선수의 기량이야 뭐 이미 MVP를 한번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검증은 뭐 이미 다 되어 있는 선수고 저는 솔직히 개인 기량만 봤을 때 현재 있는 KBL 거의 모든 가드 중에서 거의 뭐 손에 꼽히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원성윤 기자는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도 DB인데 저는 김종규 선수요. 김종규 선수가 지난 시즌 두경민 선수가 오면서 스탯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볼륨은 조금 줄었는데 일단 출전 시간이 좀 줄었고요. 2분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근데 출전 시간이랑 이런 게 줄었음에도 순도는 훨씬 올라갔어요. 야투율이 기존 48.6%에서 57.4%까지 올라갔거든요. 지난 시즌에 심지어 손발을 맞출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오자마자 감으로 한 거예요. 감으로 그냥 대기실 때 뛰고 그 감으로. 올해 이제 DB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한 감독님이랑 이제 완전히 딱 호흡이 맞은 김종현 선수는 진짜 순도까지 완전히 높은. 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동환 기자가 얘기했던 두경민 선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허웅 선수도 있습니다. 네네. 네, 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종규 선수는 좀 조력자 역할을 해주면서 그냥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아니에요. 네. 허웅 선수, 두경민 선수 득점은 둘이서 나눠 먹지 김종규 선수한테 나눠 먹진 않아요. 그건 가드진들이 알아서 나눠 먹는 거. 근데 이제 규정은 외국 선수들이랑 나눈 거. 그러니까 근데 그 외국 선수가 오노와쿠가 그대로 뛰었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타이크 존스가 이제 새로 팀 오면서 안에서 말고 예. 전체적으로 외국인 선수의 어떤 그 경쟁력도 높아졌잖아요. 근데 네네. 같은 빅맨 그 어떤 이 김종규 선수가 그런 수비도 어떻게 보면 뚫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대단한 공격 기술, 뭐 지금 이 평균 득점이 13점대, 12점대인데 대단히 여기서 또 점수대가 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더 임팩트를 보여주려면. 아니요,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저는 허웅 선수가 지난 시즌이 특이했다고 보거든요. 예. 올해 그런 선수가 나오기 힘들걸요? 올해는? 지난 시즌이 맥시멈이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봐요. 왜냐면은 저는 그때 허웅 선수랑 리뷰를 할 때도 그랬어요. 멀린스 선수랑 같이 호흡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다. 오. 예, 올 시즌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팀들도 허웅 선수 그렇게 안 냅둘 거예요, 올해는.
에이 그렇게 안 냅둬도 잘하죠. 아 잘할 건데 네. 그런 둘이 논리를 그만 싸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모두가 사실 저는 그 지역 선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니 왜? 정말 근데 지역 선배는 진짜 다르시긴 네. 하구나. 저도 사실 두경민, 김종규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말 다른 선수가 딱 나오는 거예요. 네네. 최준용 선수를 이제 지역 선배가 꼽으셨는데 그 지역 선배는 우승은 SK다. 올 시즌 우승은. 그리고 그러면서 딱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최준용은 올 시즌 센세이셔널이다. 공수에서는 물론이고 또 패스도 되고 상당히 기록적인 면에서 엄청 잘 따라오고 돋보이는 시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역 선배는 최준용 선수를 과연 올 시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리버스 박. 일단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준용의 가능성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건 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첫 번째로 일단 SK는 기본적으로 김선영이 많은 표를 가져갈 수 있는 팀이고 김선영이야말로 이번에 데뷔일에 가장 긴 비시즌을 보냈어요. 정말 푹 쉬었고 본인 입으로 덩크를 많이 하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몸 상태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저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최준용 선수가 그 이제 지난달이었던 것 같은데 고려대와의 연습 경기 도중에 이 오른쪽이었는지 지금 약간 아무튼 발목을 다쳤습니다. 발목을 다쳤는데 이게 지금 이제 수술은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비수술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은 좀 그걸 안고 갈 것 같다. 뭐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비도 좀 많이 달라지겠죠. 최준용 선수를 대하는 다른 팀의 수비도 사실 지난 시즌 전까지 개막전까지만 해도 최준용 선수가 슛이 없는 선수였어요. 그렇죠. 세깅을 아예 그냥 대놓고 했었는데 지난 시즌에 30점 성공률 말도 안 되게 올라갔잖아요. 올 시즌 그렇게 안 뚫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팀들이. 근데 뭐 상관없죠. 뭐 최준용 선수는 붙으면 더 좋아할 거예요. 본인은 패스해주는 걸 제일 좋아하는 선수기 때문에. SK 팬이세요? 네. 지금 리버스 막 빙의했어요 지금. 네. 네. 근데 지역선을 그거는 좀 빙의했어요. 변수가 있다고 보는 게 진짜 저도 그러니까 뭐 이제 상대가 안 냅두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원희에서 어떤 더블팀에서 나오는 볼을 그 이제 최준용 선수가 마무리하는 그림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난 시즌에. 왜냐면 원희의 파워가 거의 외국 선수 중에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트랩 수비를 섞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번 시즌은 외국 선수의 전반적인 기량이나 신장이 모두 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원희에 대한 어떤 트랩 수비 더블팀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어떤 수혜를 받았던 물론 본인의 슈팅력 향상이 있었지만 최준용 선수의 어떤 슈팅력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저는 좀 변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근데 갈지 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더 추가하자면 사실 원희 더블팀 외에도 SK는 전체적으로 그냥 신장이 상당히 높은 팀이잖아요. 국내 선수가. 그렇죠. 그래서 네. 모든 팀이 SK를 그냥 1대1로만 맡기는 버겁다. 왜냐면 최주영 선수를 그냥 1번으로 쓰면은 전체 신장 확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신장 면에서 앞선에서 그 국내 선수 다른 팀이 만났을 때 이 팀을 1대1로 맡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찌됐든 외곽에서 찬스는 날 것이다. 네, 뭐 네, 그것도 네, 일리는 저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예측을 좀 해보고 뭐 여러분들도 또 MIP, MVP 뭐 국내 외국 선수상 누가 받을지 또 댓글로 예측해 주시면 또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농바.